타임머신이 안 된다고요? 역사 타임머신은 가동합니다. 오늘과 과거, 과거와 오늘. 이번 방송은 지옥이 차라리 천국, 국민방위군 국방비리를 다루겠습니다. 좀 웃어도 되나요? 지난 방송 아이고 똘마니들의 이상한 게 뭐 타임머신 이런 말이 지금 방송 시작부터 똘마니들의 최후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비리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뉴스가 이어지더군요. 국방비리. 비리 가운데 최고봉 군납비리. 와, 더러운 냄새가 풀풀 납니다. 아 여기는 규모도 다르고 액수도 다르고 범위도 다르고 거의 뭐. 자, 아부편에 이어 비리편을 다룬 취지 곽 박사님. 네 지난 시간 저희가 똘마니들의 최후 이래가지고 아부를 다뤘죠. 이기붕의 아부와 그것을 뛰어넘는 김무성의 아부. 아 물론 이번에 우리 시사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뭐야 이정현? 이정현도 아부에 또 꽤. 네. 근데 이정현은 아직 급이 안 되고 나중에 한 10년 지나면 저희가 근데 싹수는 좋습니다. 10년 지나면 10년 뒤에 한번 이정현 특집편을 한번.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우리 아부편을 다뤘는데 이번에는 비리편을 다루는 겁니다. 왜 그랬냐 이게 인과관계가 있어요. 아부와 비리는 사실 동전의 양면으로 같이 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뭐가 안면인가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동전에서 앞면과 뒷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부라는 게 뭐예요? 저희 지난 시간에 카카 시원하시겠습니다. 이거는 말로써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방 싫은 얘기 안 하고. 하지만 사실 인간관계에서 살아가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말이나 행동 간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노리고 원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하는 바가. 근데 그 원하는 바는 뭐냐? 기본적으로 아니 물질과 물질이 오고 가야죠. 아니 말로만 청량빛을 갚는다고 하던데. 말 한마디로 청렴매질 네. 갚는다고? 근데 그거는 진정성을 담은 진심이 있어야지 담는 거지. 무슨 아부로 청렴매를 갚아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부는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 진심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한 꼬르면 들고 가야 된다. 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비리 역사. 아부에 의한 비리. 뭐 사과 박스. 요즘에는 뭡니까? 그 비타오백? 뭐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실질적인 혜택, 특혜를 바라고 하는 게 아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네. 가는 게 있어 오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또 우리 또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그런 비리는 뭐 옛날에 한나라당 대선 자금 뭐 흔히 찻대기라고 하죠. 유명하죠. 네, 유명하죠. 그런 비리 사건이나 뭐 지난 시절에 있었던 재벌과 그 정치의 정경유착. 차떼기 총 운전 책임자가 조종수가 지금 비서실장 아닙니까? 청와대. 찻대기 하고도 또 이렇게 승승장구하시는군요. 대단하죠. 누구죠? 대단합니다. 이병기. 맞네. 그렇네 진짜. 그래서 그리고 그때 천막 치면서 눈물 정치했다는 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아닌가요? 그쵸. 그때는 엄청 울었는데 읍소 정치하고 요즘은 왜 저렇게 됐지? 청와대 내 집에 들어가니까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지 뭐. 아무튼 근데 이번 주제에 국민방위군이라고 하는데 저는 좀 생소하거든요. 잘 못 들어봤어요. 제가 역사 공부를 잘 안 해서 그런지 잘 못 들어봤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군을 좀 이 비리에 지목을 하셨는지. 자, 한번 봅시다.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썩은 기관, 가장 썩어 빠진 기관이 어디냐? 어딜까요? 국정원. 네, 국정원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왜? 이유가 뭐냐? 국정원은 모든 것이 비밀로 다 가려져 있어요. 알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것조차도 그렇죠. 허가가 안 직원이 돼요. 몇 명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예산이 얼마인지도 그렇죠. 모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정원의 수장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 거. 국정원장 아닙니까? 그럼요. 국정원장 아니에요? 아니 실질적인 수장, 그 얼굴 마담이고. 네.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로?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부처 중에 대한민국 행정부처 중에 가장 썩어 빠진 행정부처는 어딜까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는 국방부예요. 왜냐? 국방부도 군사 기밀로 웬만하면 군사 기밀로 모든 것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럼 이거 근거를 정확하게 대야 됩니다. 이건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네요.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습니까? 그럼 바로 수정해야지. 어떻게 수정을 할까? 한번 찾아봅시다. 맞는지 아닌지. 마지막에 우리. 그런 의혹이 있죠. 세간의 평이 있죠. 네. 이제 국방비를 다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그런 말들 하잖아요. 진보 진영에서 나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총리도 군면제, 뭐도 군면제, 뭐도 군면제, 국방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도 자식들 다 군면제 해서 대안으로
앞으로는 군을 갔다 온 사람들을 꼭 고위 공무원, 갔다 온 사람들을 군 책임자를 맡기자. 그런데 이런 방송을 하려면 우리도 방송? 우리 자격을 한번 우리 곽 박사님은 군대를 다녀와야 되지 않느냐? 네. 아 그럼 여성들은 어떻게 정치합니까? 아 그래도 그렇게 그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곽 박사님 혹시 다녀오셨어요? 저는 군필했습니다. 네, 군필. 그렇습니까? 예. 몰랐는데? 아우 당연하죠. 군대도 국방위원회도 다 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징역을 감히 지금 팟캐스트 방송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뭘로 갔다 오셨어요? 저는 거기 전문연구원이라고 전문 연구 요원이 있어요. 월급 받는 거 아니에요? 대체복무죠, 대체복무. 그러니까 이제 카이스트 몇 년 5년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기술 연구로서 네. 국가에 이바지하는 거죠. 어떤 이바지를 하셨나요? 어떤 이바지를 했냐고요? 대한민국 반도체 관련 기술의 오. 증진에 이바지를 하고 왔습니다. 오. 근데 이거는 좀 저도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카이스트에서 박사과정에 들어가면 이게 기본으로 다 그렇게 되거든요. 대체 복무가 가능해져요. 전문연구원으로. 그래서 5년간인데 그 5년 기간을 대체 복무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학원에서 연구를 하면 연구하는 행위를 이제 군사 복무로. 따로 어디 가는 게 군대 아니라. 복무죠. 예, 예. 그럼 기초 훈련 이런 건 받아요? 기초 훈련은 받죠. 원산 훈련소 4년 4개월. 4개월이면 4개월이야. 4주. 근데 일반적으로 자대 배치 받는 사람들은 6주 훈련 받잖아요. 근데 저희는 자대 배치를 안 받기 때문에 그 특기 교육 같은 게 없어 가지고 그냥 4주 훈련. 그럼 총도 쏴봤어요? 당연하죠. 좀 당연하죠. M16.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아니 근데 저희는 총 쏠 때도 진짜로 M16 있잖아요. 새거. 진짜 그 비닐팩으로 나온 거 그거 뜯어가지고 받았다니까요. 카이스트니까. 카이스트니까 진짜 쩔어.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저희 1개 소대가 예를 들어 처음에 시범방사를 하잖아요. 시범 이제 사격을 하는데 발사를 하는데 자 발사 해가지고 따다다다당 다 쏘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소대에서 3개가 M16 세대가 불발됐어요. 진짜? 조교님 안 나갑니다. 잠깐만요 하더니 조교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 총이 원래 좀 이래요. 그 원인을 오늘 찾는 방송이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따지면. 저는 커밍아웃 하겠습니다. 저는 그 94년 가을에 해병대 지원을 했습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시험을 치러 가기 전날 동기들과 술을 한잔 했죠. 동기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너무 빨리 가니까 1학년 말에 우리 1학년 새내기들이 곧 들어올 텐데 1학년 새내기를 한번 맞아보지 않으련 그러더라고. 그래서 시험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1학년, 2학년 학생운동 하다가 그런 표현이 나왔죠. 국군 작전 지휘권이 미군한테 있네? 미국의 용병이 될 수는 없지. 그래서 2학년, 3학년 있다가 이제 징역을 이제 1년 6개월 살았습니다. 네. 96년에. 그리고 갔다 왔을 때 이제 군대를 가야 되거든요. 공익으로. 근데 이제 면제되려면은 2년 이상. 네. 네네. 근데 그 김대중 대통령 됐을 때 저와 같은 1년 6개월 징역을 살았던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이 농성을 했습니다. 면제시켜달라고. 그래서 면제가 됐습니다. 그래요? 근데 학생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1년 6개월이 많잖아요, 징역이. 왜냐하면 징역 2년부터는 군 면제가 돼버리니까 징역 1년 6개월 때리고 1년 6개월 나오면은 바로 보충 좀 아시네요. 네, 그렇게 집어넣는. 근데 별 거잖아요. 의미가 없었어요. 그 면제 되고 나서 또 징역을 3년 6개월 살았으니까. 그럼 예비군 훈련도 안 가시겠네요? 예비군 훈련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네, 면제면 예비군이 대상이 안 되죠. 아니 네. 왜냐면 그 기간에 수배 중이어서. 아. 수배 중이어서 대상. 그러네. 원래 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원래 안 돼. 된다. 면제는 민방위는 대상이- 했어요. 소집 민방위는 대상이 안 원래 되죠. 바로 민방위 면제.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제가 군사 지역에 살고 있다 보니까.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접경 지역에 사시다 저 보니. 수배 중이라서 예비군 기간 동안 수배라서 못했고 그냥 수배가 끝나고 민방위를 그래 저는 예비군 훈련 했구나. 가면 예비군 훈련 가면 이제 실탄 사격 하잖아요. 전 총 못 만져봤어요. 실탄 사격을 하는데 그 조교들이 선배님들 다 아시죠? 하면 다들 와가지고 이거 까짓거 하면 두두두하고 두두두 쏘고 다 가요. 근데 저는 이게 잘 안 돼. 나는 그 논산에서 사주 항모가 없잖아요. 별로 총을 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몇 번 이제 조교 부르고 막 이러면 선배님 왜 이러십니까? 나이도 많은 분이 이러면서 막 해주고 그런 적도 나이도 많은 분이요, 정말. 어찌 됐든 저는 해병대를 지원할 만큼 지원했다.
가고는 싶었다. 네. 지금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군대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아 근데 이 막 진보 진영에는 막 이렇게 우리 사회자님처럼 막 구속자 막 이런 사람들 많다 보니까 지금 막 우리 곽 박사님 뭐 훈련소 4주 하고 나서 지금 막 현역 갔다 온 것처럼 막 이러고 있는데 아주 분명히 말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모든 국민이 지고 군대는 안 있죠. 갔지만 저희는 군대처럼 학교에서 선봉대 생활을 저희 생활을 했습니다. 뭔 소리야? 왜 집에도 못 가죠. 저는 정말로 지금 시기에 양심 선언을 하자면요. 저는 사수대 한 적이 없어요. 아, 단 한 번. PD님이 웃으시잖아요 지금. 제가 사수대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저는 기대도 안 해요. 카이스트 사람들이 뭐 사수대 해봐야 뭘 카이스트 하겠어요. 사수대 많이 한다니까요. 왜냐면은 그때 대전 청년이잖아요. 카이스트 대전에 있으니까 대전 청년 집회해가지고 투쟁을 하면 대전 다 붙어요. 그냥 막 새파이프를 막 한다 그래요. 그런데 좀 지나면 우리 학교 애들은 눈치가 없어가지고 빠지라고 했는데 안 빠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거야. 전부 다 돋보기 안경 쓰고 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어쨌든 헌법 39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방의 의무를 다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그 태양의 후예 윤명주 대위 같은 사람 국방의 의무 열심히 지고 있고 우리 암살에서 안호균 다 국방의 의무를 다 했습니다.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옛날에는 저도 뭐 미제용병 이건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실제 그런 정서가 있었거든요. 저희 좀 전 세대 386 그죠, 80년대. 선배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안 가려고 진짜 미제용병 안 된다. 작전권 없는 국군에 갈 수 없다 이러면서 손가락을 진짜 자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방아쇠 당기는 네. 손가락이잖아요. 그럼 실제 안 갔어요. 네. 90년대 한 초반까지. 그래서 이거를 자른 선배들이 있다. 이거를 뭐 어느 학교 대학 가면 어디 계단 밑에다가 다 같이 모아서 잘라갖고 묻어놓고 나중에 보자 이러면서 타임캡슐이야? 예,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그 좀 전에는 김세진 이재호 열사 전방위 수반대. 있으시잖아요. 얼마 전에 기일이었죠. 86년 4월 28일 전방 입소 반대. 전방 입소가 그 당시는 그런 거죠. 그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도 하니까 이게 녹화 사업 전향 공작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네네 그때 이제 잡히면 그대로 네, 2학년 때 최전방으로 보내요. 전부 다 가가지고 가면 그랬대요. 그 교련들이 야 삼청교육대야 이게 하고 그런 식으로 뺑뺑이 돌려. 얼마나 입소해서 뭐 얼마나 기간은 있는 거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 근데 결혼 전에 제가 그 신림동에 살았었는데 그 바로 그 두 분 분신하신 가야 쇼핑 근처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가면서 늘 항상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 옛날에. 관악구 신림동. 네, 신림동 살 때 제가 그 가야 쇼핑 그 자리 네. 근처에 살았었거든요. 그 되게 86년이니까 이때가 그런 거죠. 80년 광주항쟁 일어나고 82년부터 부산 미문화원 방화부터 해가지고 미문화원 미대사관 방화 점검 이런 게 이어졌잖아요. 미국이 미국에 종속된 이런 걸 직시하면서 이때 86년에도 미제 용병 갈 수 없다 이러면서 두 분 김세진 이재호 열사가 분신을 하셨죠.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군대 문제에서는 또 군 의문사가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군 의문사 문제가 국가적으로 이슈화가 된 건 이제 98년도에 DMZ에서 이제 김은중이가 이제 의문사를 당하면서 이슈화됐는데 그 전에 이미 그 학생운동, 노동운동 하던 사람들은 군대 가가지고 의문사를 숱하게 당했던 거죠. 제가 98년도에 한 청년, 99년도에 한 청년 의장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저와 관련된 후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가면 영창을 간 후배들도 있어요. 윤기진과 같이 뭘 했어? 조사받다가 학생운동권으로 영창 가고 막 괴롭힘 당하고 이런 게 많았거든요. 요즘에도 있죠. 저 아는 후배가 이제 좀 나이 많아서 군대 갔는데 어느 날 이제 기무사에서 집에까지 와가지고 압수수색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고. 군사법정은 골 때리잖아요. 더 뭐 사회법정도 유전무죄 뭐 이런 게 있지만 군사법정은 이런 상식선이 더 없는 이런 법정이라서 들어갔다 그러면 다 영창행위라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2009년에 사실 이제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오. 네. 600건이 넘게. 진짜 직장이 많았군요. 600건이 넘게 진정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이런 이제 그냥 이제 사고사 내지는 뭐 이렇게 자살로 되었었던 것들이 진상규명 과정에서 밝혀지는 경로를 보면 대체로는 이제 워낙 이제 군대에서 사건 사고가 생기면은 이제 그 지휘관들이 뭐 처벌을 받잖아요. 심하면 군복을 벗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자천이 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은폐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병들 간에 일어난 뭐 구타 폭행 사건들도 알고 보면 은폐시킨 거는 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은폐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밝혀지는 건 어쨌든 이제 제대를 했기 때문에 자유로운 몸이 되었잖아요, 군에. 그러니까 양심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참고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책임을 지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은 이것도 이제 조사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수사권이 아닌 조사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안 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안타깝게 뭐 잘 밝혀지지 않은 사건도 많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뭐 군 문제 뭐 이런 풀풀 나는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방비리 역사가 깁니다. 70년. 그래서 오늘은 1951년 국민 방위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방위군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요거 설명드리기 전에 한번 그 이른바 친일파, 친일 군인들 있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죠. 양민학살 이야기했죠. 근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 보도연맹 학살 사건을 알고 있는데 학살을 하면 학살 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재산은 어떻게 됐을까? 학살을 하면 가족들에게 줬을까요? 그대로? 모르겠습니다. 예. 착복도 하고. 착복을 무지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무지하게. 예. 왜? 아니 나라 팔아먹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어차피 빨갱이 재산인데 하면 아 그리고 친척들도 겁이 났겠어요. 안 되겠어요? 막 그러면 가져가. 마구잡이를 주는데 총 거기서 들고 돈 와서 달라고. 총 들고 와서 괴짝이 있네 가져가. 아니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거예요. 하면 넌 뭐야 이 빨갱이 새끼 이래가지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냥 골로 가는 거잖아요. 그때 나온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걸리면 골로 가는데 엄청나게 많은 비리들이 있지 않겠나. 그 연장에서 하나의 이거는 특대형 사건. 이건 거의 뭐 전쟁 범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국민방위군 사건. 엄청난 이 비리. 무려 사망자가 9만 명 최대. 9만 명으로 9만? 예, 9만 명. 예. 9만 명이면 거의 4개 사단이에요. 예. 1개 군단급 병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9만 명이 사망한 사건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국민방위군이 나타나게 된 것은 1950년 연말에 그러니까 중공군이 6.25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면서 후퇴를 하게 되잖아요. 후퇴를 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예비군, 방위군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런 청년 방위대를 국민 방위군으로 대체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6.25 전쟁이 딱 터져가지고 맨 처음에 이승만 대통령 뭐 했습니까? 한강철도 폭파하고 혼자 도망갔잖아요. 그때는 혼자 도망갔어요. 혼자 도망가가지고 부산에서 딱 보니까 야 이거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전부 다 북한군으로 막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강제적으로 들어가는 건지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건지 이건 알 수 없는 거죠. 북한은 자발적으로 들어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남한은 강제적으로 끌려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자발성이 약간 그 설득력이 있는 게 뭐냐면 CIA가 그 당시 정황 보고를 한 거 보면 서울 인민군이 서울에 들어왔을 때 서울시 인민위원회를 꾸리잖아요. 네. 근데 인민위원회 꾸린 이 주요 성원들이 주축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서울에 있던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인민위원회를 꾸려. 근데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체로? 독립운동하던 네, 독립운동하고 좌파도 예전에 그 사회주의 운동하고 사회주의 운동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승만 박해로 감옥에 있다가 인민군이 들어오면서 나와서 인민위원회를 꾸린 거죠. 이러니까 젊은 층들 안에서는 동요가 반향이 있었을 정황이 설득력이 있는 거죠. 사실. 조사해봐야죠. 네. 조사해보는 걸로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승만이 내가 처음에 후퇴람 해봤는데 바빠가지고 혼자 오다 보니까 바빠서 아니 이거 대한민국 청년들이 말이지 전부 다 북한군으로 막 들어가고 있다고 지금. 근데 이제 두 번째 후퇴를 해야 돼요. 이제 막 위에서 내려온다고 하니까 각하 오늘 가시겠습니까? 내일 가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잠깐만 이번에는 나 혼자 갈 수 없지. 다 데리고 가자. 그래가지고 이 징집 대상 그러니까 만약에 수도권을 북한에게 내주게 되면 북한이 수도권에 들어와가지고 또 청년들을 인민군으로 징집을 할 텐데 그런 사태를 발생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징집 가능 대상 그러니까 17세에서 40세의 뭐라 그러죠 장정들 그 장정들을 다 데리고 가자. 그래서 만든 게 이게 국민방위군이에요. 그래서 한 50만 명 정도를 이제 구축을 했다는 거죠. 실제 후비대가 필요하기도 했고 또 예비군은 원래 개념이 필요한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 50만 명을 데리고 이제 후퇴할 때 같이 후퇴하자 이렇게 됐어요. 한강철교 폭파하고 혼자 간 거는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근데
가려면 같이 가려면 아니 이승만 대통령이 밥 먹으면 그 사람도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1.4.5태 때니까 어때요? 얼마나 춥지. 추울 때입니까? 1월 4일 연말에 연말 연시에 그때 물론 이제 이 메가더는 뭐라 그랬습니까? 크리스마스 대공세 이래가지고 크리스마스 오기 전에 여러분들을 워싱턴으로 고향으로 돌려보내주겠다라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장진호에서 막 유행군들 막 얼어 죽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 그 겨울에 이 사람들을 50만 명 어떻게 했느냐? 중간에 물론 이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으니까 관련 예산이 나오겠죠. 부족하지만 의복 관련 예산 위에 장교들이 싹 다 닦아 먹어버렸어요. 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어떻게 가나? 그냥 여름 옷 입고 가는 거예요. 이거 무슨 뭐 소련 쳐들어가도 히틀러 군대도 아니고 그죠? 여름 옷 입고 한겨울에 행군을 하는 거죠. 옛날에 호도시라 그러잖아요. 얇은 거. 네. 그리고 식량도 위에 있는 장교들이 다 홀라당 해먹었어요. 홀라당 해먹은 식량이 5만 석이래요. 5만 석. 5만 석. 예. 쌀 5만 석을 위에서 다 그냥 갈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배급이 안 돼. 굶고 가는 거예요. 굶고. 그래서 나중에 가면 어떤 상황이 나타나냐면 이 국민방위군이 더 이상 참다 못 참아가지고 민가를 습격하고 그래가지고 그 약탈해가지고 이제 안 그러면 굶어 그렇죠. 죽을 당장 뻔했네, 배가 지금. 고프니까. 예. 그런 이제 오만 이 민심을 흉하게 만드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서 생각해 보세요. 한겨울에 걸어가는 거예요. 차량을 태워서 가는 것도 아니야. 한겨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는데 겨울옷을 안 줘. 그리고 밥을 안 줘. 그런데 얼마나 그 위생 상태는 얼마나 안 좋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 산을 가다 보면 독감 걸리잖아요. 그런데 골방에다가 한 몇백 명을 수용해가지고 여기서 자든지 말든지 니들끼리 하면 방이면 다행이죠. 또. 그러니까. 그럼 큰 방이 야영할 어디 수도 있겠어요? 있고. 다 창고에 집어넣고. 그러면 이제 몇 명 독감 걸리면 그 다음날 되면 이제 몇백 명 독감 걸리는 거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 전체 이 국민방위군 사람들의 한 20% 그래서 최대 10만 명 그때 가까이가 또 이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 죽었다는 거예요. 10만 명이. 아니 이게 정말 어떻게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먼 거리인데 여기를 그냥 이 사람들을 대책이 있었으나 다 착복을 한 거긴 하지만 이렇게 끌려가면서 다 뭐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병 걸려서 죽고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장난 아니었던 건데. 저희가 최대 막 100만 명까지 예상하는 보도연맹 학살 사건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와 이것도 하나의 뭐 옛날에 그런 영화 보는 거 아니에요? 아우슈비츠 뭐 수용소 뭐 이런. 이건 완전 아우슈비츠예요. 아우슈비츠는 그래도 생산적인 노동을 시켰잖아요. 공장에서 일해. 유태인들 밥도 안 주고 그리고 뭐 한겨울에 옷도 안 입히고 막 계속 일 시켰잖아요. 그러다가 유태인들이 막 그 나치 총알 만들고 하다가 하나하나 쓰러져 가지고 무슨 가스실에서 이제 완전히 집단적으로 죽어나온 것도 있지만 근데 이 국민방위군은 정말 비생산적인 일을 한 거예요. 걸어가시오. 그냥 걸어만 간 거야? 근데 부산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되죠. 부산까지 오면 국민방위군을 수용하는 이제 훈련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훈련소들이 어떻게 했냐면 또 훈련 예산을 또 닦아 먹은 거예요. 닦아 먹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있으면 뭐 이 사람들 먹이 가지고 재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른 훈련소로 보내버린 거예요. 부산에 오면 이런 식이죠. 부산에 오면 마산으로 가시오. 마산으로 가. 마산으로 가면 진주로 가시오. 경과도 경과인데 저는 그 발상 자체가 섬뜩하네요. 완전 이거는 예. 얘네들 놔두면 인민군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총뿌리를 들이댈 수 있네. 끌고 가자. 아, 그래도 이렇게 50만 그렇게 50만 명을 끌고 50만 갔다는 게 명을. 진짜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 네. 아니 진짜 우리 무슨 여기 주권 방송에 껍데기는 가라 방송이 이제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시인이 저희가 되게 유명한 시인이잖아요. 신동엽 시인도 이때 국민방위군으로 같이 끌려갔었다고 그러면서 약간 그랬어요. 신동엽 시인이랑 정진석 지금 추기경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 나름 인텔리고 나름 정보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왜 이런 사람들이 바보같이 끌려갔을까? 뻔한데 10만 명 모아놓고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돈도 안 주고 옷도 안 주고 힘들다는 거 아는데 왜 끌려갔을까? 왜 끌려갔을까요? 안 가면 죽으니까. 왜 죽었을까요? 예전에 국민보도연맹 사건에서 네. 학습이 있지 않습니까? 전 이게 정말 무서웠어요. 골로 가니까. 사회 분위기가 어땠을까? 그러니까 오지 마라 그래도 불안한 사람들은 갔을 가야 거다. 왜냐하면 주변에 동네에서 수백 수천 명이 다 너 빨갱이야. 손가락질로 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국민방위군이라고 생겼어.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대야. 그럼 저기를 가면 총살은 안 당하겠구나. 저기를 가면 빨갱이 취급은 안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거의 자발적으로 배고파도 추워도 때려도 가지 않았나. 그리고 또 있겠죠. 안 가면 완전 찍히는 거잖아요. 반체제 인사로 찍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아니 국가가 전쟁 중인데 예비군 소집 안 해? 뭐 이런 거잖아요. 나는 근데- 종북이 아니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죽는 길로 제 발로 들어갈 수밖에 자원 없었다. 입대인데 자원 입대가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그 사회 분위기가 그러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자원 입대했다고 해서 저는 저 어떻게 50만 명이 자원 입대를 할까 그랬는데 진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좀 뭐 그런 뭐 공산군 침략이 맞서서 자유대안을 지키기 위해서 막 이래서 간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저 포화 속에서 보니까 막 권상우 이런 사람들도 막 이렇게 가가지고 하던데 권상우가 뭐였죠 그때? 아니요. 그 포화 권상우는 속으로- 인민군이 아니 아니야. 영화 아니야. 포화 속으로는 영화- 학도병. 학도병. 학도병이야. 인민군은 차승원이 했구나. 네, 차승원이 했죠. 그래. 아, 근데 그 기억나네. 영화 되게 좀 쇼킹한 게 뭐냐? 탑 나오잖아요. 탑. 아니, 예, 예. 그 탑 나오죠. 훈련도 안 받은 학도병들이 인민군 정예병이잖아요. 차승원 그 멋있게 나오잖아요. 근데 뭐 차승원이 멋있다는 거예요. 인민군이 멋있다는 건 아니죠. 근데 예, 딱 정예병으로 나오는데 학도병들이 전멸시켜버려. 오. 아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아 그래요? 권상우랑 탑이 못 싸우면 안 되잖아요. 아, 그 차승원도 좀 싸우지 않나? 둘이 죽으면 영화 끝나. 그래요? 네, 주인공들이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만 명을 끌고 간다는 거는 이 상상 자체가 진짜로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제가 또 노래 한번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끌려가신 이 고개를 이 노래 아세요? 들어는 본 것 같아요.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알아요. 묶인 채로 좀 하는데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계속하세요. 맨발로 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요. 왜냐면 가사 제가 되게 슬프다. 와.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정말 옛날 노래 전선야구, 황성예트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인형 눈 붙이고 뭐 마늘 까고 하실 때 그런 노래를 계속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런 노래 몇 개를 배웠는데 단장의 미아리 고개가 진짜로 보면 미아리 고개가 저기 어딥니까 이제 지하철 4호선. 네. 그러니까 북쪽으로 끌려갈 때 미아리 고개를 넘잖아요. 국민방위군서가 딱 보다 보니까 야 이거는 단장의 미아리 고개 아니라 단장의 남태는 고개 아니냐 남태는 이거. 고개. 그러겠네요. 50만 명이 끌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야, 근데 만약에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북한이 그죠? 후퇴를 하는데 유엔군이 인천을 상륙해가지고 지금 서울이 함락돼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래가지고 후퇴를 하는데 안 되겠다. 저 대한민국 청년들을 그대로 두면 전부 다 대한민국의 이제 국군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우리 북한에게 총불을 들을 테니 저들을 끌고 가자.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북한이 대한민국 청년 50만 명을 미아리 고개를 끌고 갔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러다가 밥도 안 주고 옷도 안 줘가지고 그중에 끌려가던 청년 1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해봐요.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역사책 메인에 남았겠죠. 이건 거의 희대의 전쟁 범죄예요. 아 근데 저는 진짜 이거 완전 학살이잖아요. 이건 학살이에요. 완전 대학살인데 이거 어떻게 10만을 이렇게 죽이고도 대통령이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해 먹고 있다가 결국 부정선거로 그러니까 이게 쫓겨나는 정말 이게 충격적인 이런 게 일이 있을 수 있니? 후퇴할 때마다 학살이 있었던 거예요. 후퇴할 때마다. 첫 번째 그러니까 6.25 터져가지고 첫 번째 후퇴할 때는 보도연맹 학살을 했죠. 그 두 번째 후퇴할 때는 국민방위군 학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국민방위군은 정말로 머리에다가 총을 겨눠가지고 쏘진 않았지. 하지만 굶겨 죽이고 아, 진짜 얼려 죽여버린 거잖아요. 자,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리가 있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국민방위군의 비리. 이 바로 부패 때문이죠. 안 그래도 부족한 그러니까 국민방위군들에게 이게 배정돼 있는 예산이 있는데 그게 안 그래도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근데 그마저도 이 고급 장교들이 전부 다 빼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국민방위군 사건이 한국 사회에 알려지게 되고 그러고 나서 국회에서 조사위원회 보고를 하고 국민방위군 사령관이 나중에 이제 공개 총살을 당해요. 처형을 당하는데 국회 조사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이 인구를 이게 조작해가지고 자금을 착복을 한 게 현금으로는 23억 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23억 원이면 6,000배입니다. 그러니까 6,000배? 1원이 지금 6,000원이에요. 계산도 안 되는데요, 이거. 왜냐면은 그때 그런 게 몇십조 원 있잖아요. 되죠. 몇십조 원. 예전에 저희 드라마 보다 보면 왜 막 그 집안에 노름하다가 이제 뭐 집안에 몰래 마지들 가산 탕진할 네. 때 노름하다가 날려 먹잖아요. 그 드라마 중에 저는 대사 하나가 기억나요. 여보 1원만 그 노름하던 아저씨가 돈 떨어져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부인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건데 1원만 하는 그 대사가 그 나오고. 노름만 한 번 할 수 있을 돈이면 근데 한 정부에서
통계 낸 걸로는 지금 한 6천 원 된다 그럴 것 그러더라고요. 같아요. 한 끼 밥 먹는 게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지. 네. 예. 그럼 한 30조 원, 네. 30조 원이 넘어요. 삼성을 몇 개 만드네요. 진짜. 아 이러면 약간 실감이 3조 원. 됩니다. 와, 대박. 50만 명이 굶어 죽을 정도를 만들려면 네. 얼어 죽을 정도를 만들려면 그거를 돈의 액수가 어마어마한 거다. 그러니까 50만이면은 진짜. 네. 어머. 그래서 그 당시에 결국 3개월 동안 전부 다 합치게 되면 55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금액을 이 국민방위군 고위층들이 홀라당 33조 원을 해먹은 겁니다. 진짜 대박이네요, 진짜. 근데 제가 요거 자료 찾아보다 보니까 국민방위군 잘 몰라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리영희 선생님이 이 국민방위군 사건을 묘사한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좀 소개해드릴게요. 인간을 포로도 아닌 동포를 이렇게 처참하게 학대할 수 있을까 싶었다. 6.25 전쟁의 죄악사에서 으뜸가는 인간 말살 행위였다. 이승만 정권과 그 지배적 인간들, 그 체제, 그 이념의 적나라한 증거였다. 얼마나 많은 아버지가 형제와 오빠가 아들이 죽어갔는지 단테의 연옥과 불교의 지옥도 그럴 수 없었다. 단테나 석가나 예수가 한국의 1951년 겨울의 참상을 보았더라면 그들의 지옥을 차라리 천국이라고 수정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 기억나네. 이영희 선생님이 그 군 장교도 하시고 통역 뭐 네. 이러시다가 이제 딱 이렇게 활동을 적극적으로 사회활동 하시게 된 계기로 이거를 몇 번 언급을 하셨거든요. 국민방위군 네, 사건이. 국민방위군을. 그래서 보면서 막 그렇게 했던 막 맨발로 맨발이 말이 맨발이지 한겨울에 그렇죠. 한겨울에. 또 개울이랑 강은 우리나라 또 몇 번을 건너야 됩니까? 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럼 맨발로 걸어 한겨울에 맨발로 걸었다. 그리고 옷 얘기하셨는데 곽 박사님도 옷도 완전 호껍데기 있잖아요. 얇은 거 여름에 물 젖으면 비치는 옷 그런 옷 입고 수십만 명이 걸어간다고 생각. 그걸 보고 막 해골 또 사람들은 또 보고 밥을 못 그랬대요. 먹었으니까. 사람 형상이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이 국민방위군 걸어가는 걸 보면 너무 말라 놓으니까 처참하게. 그래서 막 해골들이 걸어가고 있다 막 이런 표현도 하고. 야, 그럼 이건 실제로 보도연맹 학살 사건보다 이거는 더 잔인하고 그죠? 왜냐면은 그 상황에서 사람 마음이 인지상정이면 그 사람들을 끌고 가는 군인들은 그죠. 군인들은 밥 먹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지휘관들은 또 예. 차 타고 다니면서 아우. 얼굴 번지르르 하고. 저 예전에- 지금이랑 다를 거 없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예전에 처가 쪽에 그 외할아버지 뻘 되시는 분인데 진도에 저희 이제 장인어른 고향이 진도예요. 근데 진도가 좀 약간 그런 이제 뭐 그런 운동성이 셌잖아요. 근데 전쟁 시기에 계속 사람들을 학살을 해가지고 죽어 나가는데 죽어 나가면 시체를 치워야 되는데 시체를 그 소방대가 했다는 거예요. 그 진도의 소방대가. 근데 소방대로 그 이제 친지분이 아재뻘 되시죠. 우리 장인어른의 소방대에 계셨는데 매일 날마다 시체를 치워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맨정신에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그렇게 드셨다는 거죠. 맞아요. 이번에 그 조리국 그러다가- 이런 거 해서 소, 돼지, 동물도 그런데. 닭을 묻어도 사람이 정신 장애가 생긴다잖아요. 동물도 그런데. 하물며 그러다가 요절하셨어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나온 게 왜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냐고. 저는 아무 대수로적인 게 말씀 올렸는데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시는데 근데 이게 시체를 치우다 보면 갑자기 이거 중학교 내 친구 막 나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 산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오늘 저녁에 또 가야 된다고 내일 또 가야 되고 그러면 맨정신은 어떻게 가겠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절했다고 하는데 이 국민방위군도 마찬가지로 봐요. 완전 저게 정말 과연 인간의 형상인가 하는 정도로 그야말로 이제 헐벗고 굶주린 하나의 이제 귀신들의 대열이죠. 귀신들의 대열이 이렇게 이어가는 속에서 그 사람들을 인솔해가는 군인들은 그 뭐 사람들은 집단적 학살인데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서 한번 보죠. 일단은 뭐 얘기 많이 하시긴 했는데 예. 첫째적으로는 뭐 그 사람들이 먹을 식량을 국민방위군 장교들이 착복을 한 거죠. 많이도 처먹었습니다. 지네가 둘째로는 이렇게 먹진 않았을 네. 거 아니야. 돈으로 환산했을 거 아니야. 의복, 동복 자금이 있었겠죠. 그거를 착복을 하고 의복을 급여하지 않은 거죠. 그 상태에서 걸어서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부산까지 가는데 부산까지 가는 동안에 어떻게 뭐 씻겼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따뜻한 물에 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능했겠어요? 한겨울에? 뭐 50 극기 년도에? 훈련도 아니고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아마도 국민방위군
출발해서 부산에 도착할 때까지 한 차례도 씻지도 못하지 않았겠냐. 그렇겠죠. 마실 물도 네. 없었을 텐데. 마실 물도 없죠. 그 와중에 엄청난 질병이 창궐을 하고 근데 문제는 부산에 가면 이 지옥의 행렬이 끝날 줄 알았는데 예, 거기서 훈련소에서 자금을 또 닦아 먹어버리고 다른 데로 가라. 예. 그래서 뺑뺑이를 돌았다는 거예요. 아, 신동엽 시인도 너무 배고파서 개울가에서 그냥 민물 개 잡아먹고 디스토마 걸려서 아이고. 네. 죽을 뻔하셨다고. 네. 그래서 저는 한번 진지하게 공고를 드리고 싶어요.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응? 자기 자제들 국부를 아니면 차버려요. 친지들. 예. 그런 자제들과 친지들을 한번 겨울에 그죠? 제2의 국민방위군 체험전 한번 벌여야 돼요. 그래서 남태령에서 저기 어딥니까 금정까지 부산의 금정까지 한번 이제 여름 옷 입고 그죠? 그렇게 많이 갈 필요도 없어. 우리 다 시키지 말고 좋은 세상 오면 뉴라이트 역사학자들 네. 한번 이승만 국부로 체험기. 이야기하는 예. 건국절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죠. 예. 대전까지만 가봐도 아주 그냥. 아니 근데 깜짝 놀랄 거예요. 그분들은 연로하시니까 힘드실 수 있고 그분들은 남태령까지만 가도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한겨울에. 아 진짜. 아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그냥 구타로 죽은 사람들도 되게 많대요. 막 빨리빨리 못 걷는다고 막 또 때렸을 거 아니야. 그 배고픈 사람들. 그랬겠죠. 아사, 동사, 그리고 막 구타 사망까지 진짜 이거 완전히 명백한 타살인데 아 진짜 이렇게 이승만을 비롯해서 이렇게 한 사람들 진짜 말 그대로 궁합 진짜 명물. 때려 죽일 삐네요. 때려 죽일 삐. 그러면 이걸 착복하고 비리를 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자 이후에 국민방위군 사령관. 근데 이 국민방위군 사건은 어떻게 벌어지게 됐냐면 대한청년단이라고 하는 우익 단체가 있었어요. 네, 유명하죠. 네. 근데 이승만이 국민방위군의 관리를 이 대한청년단에게 맡긴 거예요. 뭐 이건 국방부도 아니고. 거의 뭐 지난 방송과 유사한 거죠. 군인이 아니란 얘기네요. 그러면. 오 임자가 밥 차례? 임자 부통령하게. 오 청년단 자제들 기획이 있군. 자네들이 국민방위군을 맡게. 뭐 이랬던 거 아니에요 지금. 50명도 아니고. 네. 군인도 아닌 사람들을 네, 시킨 거잖아요. 군인도 아닌데. 근데 이건 뭡니까? 요즘으로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전시의 예비군 관리를요. 예비군 훈련을 어버이연합에 맡긴 거예요. 2만 그런 원씩 거잖아요. 주고. 딱 맞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대한청년단에게 국민방위군을 맡긴 거하고. 어버이연합은 컵라면이라도 차려드렸죠. 그런 것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아이 진짜. 아니 근데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책임이 전 지대하다 생각하는데 국민방위군 논란이 일 때 이승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공산군의 계략에 속지 마라. 아 그러니까. 아 또 북한 지금이랑 똑같아. 북한 지금이랑. 만능론이네. 북한으로. 네. 지금이랑 그렇게 가는 똑같아. 거죠. 아 근데 대한 그 청년의 총장이 이승만이에요. 그래? 그리고 이승만이 뺄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아니 근데 대한방위군 강령에 뭐라고 나오냐면 총재 이승만에게 절대 복종하자. 이게 일본 강령이에요. 절대 복종. 아, 이승만이 시켜서 한 거예요. 그 아까 전에도 33조 원 놀라셨잖아요. 네. 국민방위군 그냥 국방 비리다 생각하면 3조 원도 큰 거예요. 근데 이승만이 총재다. 이승만 그 정권 유지에 필요한 돈이다 하면 33조 원이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아니 근데 이게 이 사건 있을 때 아까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당에 이제 뭐 계략이다 이랬다는데 측근들도 엄청 반대를 했다면서요. 뭐 윤보선 씨나 뭐 내무부 장관에 윤보선 씨 저희 집안입니다. 예. 뭐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예. 아니 그런 분들도 저희 집안은 곽재호 장군이에요. 홍희 장군. 저희는 곽재호 그런 거 장군. 없어요. 다 네. 친일파예요. 저는 안중근 저희 집안 다 친일파예요. 아니, 전 커밍아웃 했습니다. 안중근 같은 집안? 네 같이. 나중에 그래요? 뭐 라반특 방송하는 진행자 뭐 집안 친일파 집안이들은 나중에 막 뭐라 그러시면 전 아니, 커밍아웃 근데- 전 다 진짜 친일파. 친일파 집안이에요? 다 친일파예요. 어. 일제 시대 때 경찰부터 해가지고. 네. 네. 어떻게 좀 윤치영부터 해가지고 다. 집안 사업 좀 잘 해보세요. 전 그래서 지금 그 죄를 지금 제가 징역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럼 3년 막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디오 반민특위 시즌2에 대한 청취자 의견 또는 역사적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여 더 좋은 방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의견 주실 곳은 radiobanmin 숫자 2 라디오 반민 2 @gmail.com입니다. 라디오 반민특위 시즌2의 후원 계좌를 열었습니다. 우리 시대 독립군 라디오 반민특위에 독립군 자금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국민은행 762-302
02-04-172416 국민은행 762-302-04-172416 안승의 라디오 반민특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이승만의 책임이 지대하고 국민방위군 사건의 배후에는 이승만이 결국 있지 않겠냐는 그죠. 여론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재판 증언도 있어요. 그러니까 51년도에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이제 터져가지고 재판에 정일권 소장이 있는데, 아 정일권도 유명하죠. 네, 김은균 이 사람이 국민방위군 사령관이에요. 김은균은 사병 1등병의 경험도 없는데, 아 진짜 웃긴 게 김윤군이 예. 대한청년의 총무국장이에요. 원래 돈 끌어오는 사람이구나. 대한청년에 그냥 재정 관리하던 사람을 추선이네 추선이. 50만 명 국민방위군 사령관을 시켰다는 게 이것도 웃기더라고. 어떻게 하루아침에 별을 달고 사령관이 되느냐? 합리적인 거죠. 어. 그랬더니 아, 이 질문이. 예, 예. 정일권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을 뿐이다. 예, 거의 뭐 진실 그대로 나왔죠. 그리고 그 당시에 김윤군을 대구에서 공개 채용을 했다고 해요. 공개적으로 이제 5명. 그러니까 이제 사령관, 부사령관 그리고 핵심 5명. 근데 어찌 보면 꼬리 자르기죠. 5명을 대구에서 공개 채용을 했는데 그때도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이승만이 빼돌릴 수 있다. 예. 그래서 재판을 해가지고 어떻게 뭐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뭐 무기징역 이러면 죽을 때까지 감옥에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야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까? 공개 처형 방식으로 해가지고 바로 사형 집행. 이 사건이 그만큼 참상이 심각했다는 겁니다. 아, 이전에 난리 나는 친일파 거지. 뭐 이런 놈들 무기징역 사형 받았던 놈들도 한 달 두 달 있다 다 빼줬는데. 아니 이승만이. 근데 10만 명을 죽였는데 5명밖에 처형을 안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 진짜 이건 골 때리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이 사람들 사령관이 몸통 5명 이승만은 처형을 못했죠. 그치 몸통도 처형 못하고 이 5명인가가 죽었다 그러는 이 처형당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막 훈련소에서 그 자금 착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리저리 돌리면서 그런 책임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동조하고 다 그러니까 같이 해먹은 건데 이 네. 사람들은 처벌 안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규모가 5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50만 명 중에 10만 명을 굶어 죽게 만드는 이런 초대형 정말 역사에 전무후무할 거로 생각하는데 그런 비리 사건이 터지면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관련자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 꼴이 개판이었으니까 이렇게 한 5명으로 꼬리 자르고 이 이승만은 건드려보지도 못하고 이전 방송에서 그 해방되고 군 사령관을 계속 친일파 그렇죠. 만주군 장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원래 친일파 출신이라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은 사람 생명 10만이든 그게 100만이든 일도 아닌 겁니다.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이미 나라를 돈만 팔았는데. 중요한데. 나라 팔아먹었는데. 백성 목숨 파는 게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신기하게 자기 가족들은 엄청나게 챙기더라고. 자식들 군대도 안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군대에 있는 그러니까 놈들이. 친일파들 전부 다 자기 자식들은 군대 다 빼돌리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식들 꼭 운동시킵시다. 침묵. 네. 그럼 이런 국방비리 물론 근절이 됐겠죠? 곽 박사님? 정말요? 아 국방 비리가 근절돼서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지금. 희망사. 오늘 아침에도 뉴스가 터졌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아 근데 여성들이 이제 군대 얘기하는 거 재미없어 하기도 하지만 기본에는 그 불신이 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막 군이 막 그 총 들고 막 약간 폭력 행사하고 이런 집단이기도 하지만 근데 맨날 거짓말하고 이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어제인가 강정마을에 훈련한다고 군인들이 이렇게 총을 이렇게 마을로 겨누고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항의하는 소동도 있고 했었다고 하는데 진짜 거짓말하고 막 썩었기 때문인 거잖아요. 제가 또 이제 군사 지역에서 살잖아요. 저희 동네 이제 해병 이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군인들이 이제 밥을 먹고 나면 짬이 남잖아요. 짬. 야 짬도 아세요? 그 군사 지역에 산다니까. 네. 그 짬을 이제 돼지 진혁도 키우시는 알잖아요. 분들이 짬밥. 돼지 키우시는 분들이 그 짬을 걷어간단 말이에요. 돼지 이제 사육할 때 어차피 버리는 거니까 음식물 처리도 해주고 일석이조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짬 걷어가시는 분들한테 짬을 주고 체육대회 때 막 돼지 내놓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고마워서 네.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이 짬을 가져가면 우리 군에서 체육대회 할 때 뭘 내야 돼. 막 이렇게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제 짬 다른 데 줄 거예요. 이러면은 가가지고 그 장교한테 돈 찔러줘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조그만 이런 군
조그만 마을에서 그런 거 동네 주민들하고도 그렇게 하는데 이게 비리가 진짜 군대에 비리가 많은 이유는 뭐냐? 첫 번째, 대한민국 군대의 뿌리가 일단 나라를 팔아먹는 친일파들의 집단으로 출발했다는 게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 비리가 많다. 군대에는 비밀이 많잖아요, 원래. 그리고 군대에 비밀이 많은 게 대한민국 군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뭐 일본의 자위대도 그렇고 이 중국의 인민해방군도 그렇고 다들 군대는 군사 기밀이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자위대나 미국의 이제 US 아미나 얘네들도 전부 다 썩었을까? 물론 뭐 안 썩었다고 보장은 못해도 그래도 대한민국 군대처럼 저렇게 철저하게 썩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첫째적으로는 우리 국군의 뿌리가 나라 팔아먹는 친일파들로 출발했다는 게 저는 비리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왜?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막는데 우리 선배님들이 전임자들의 관행에 의해 가지고 후임자가 따라 배우는 거잖아요. 예. 그들의 본질이 뭐냐? 친일파들의 본질. 팔아먹는 거다, 팔아먹는 거. 나라가 있으면 나라 팔아먹는 거고 돈이 있으면 팔아먹는 거고 옆에 동료가 있으면 동료를 팔아먹는 거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첫 번째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대한민국의 국군은 너무나 비대하게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휴전선에서 뭐 남북 간의 특수한 관계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군이 너무나 커져 있는 데 비해서 그 군을 관리하는 이른바 지휘관들은 사관학교 출신들에게 완전히 집중이 돼 있습니다. 이게 특히나 육사는 그래도 사람이 많아서 좀 모르겠는데 해사나 공사로 들어가게 되면 해군이나 공군들이 주로 장비 위주잖아요. 육군은 병력 위주니까 이를테면 육군은 소모성 예산들이 많게 되는데 이를테면 뭡니까 지금 F-15K 한 대만 와봐요. 그냥 돈이 그냥 몇 조 원이죠? 몇 조? 아니죠. 1,000억 가까이 되죠. 그 전체 사업 총 금액이 몇 조 원이 되는 것이고 대당 가격은 그래서 F-15K가 그만한 금보다 더 비싸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엄청나게 이 천문학적인 액수를 다루게 되는데 그 그룹은 공군사관학교나 해군사관학교의 그룹은 매우 협소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팀만 들어가도 다 아는 사람이에요. 다 아는 사람. 감사도 알아. 감사도. 우리 뭐 예전에 우리 뭐 사관학교 몇 기 선배님이시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사관학교 출신들에게 군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게 또 문제다. 근데 세 번째는 이건 보편적 현황으로 가는데 군사 기밀이라는 이름으로 세부 내용.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사람들의 팀이 모여도 예를 들어서 이 비리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니 국회에다가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중장부를 작성하든가 일이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군사 기밀이라고 그러고 정 필요하면 뭡니까? 비공개에 보고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세부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문제가 있는 게 네. 상임위 중에 제일 인기가 없는 데가 국방이에요. 네. 서로 안 갈라 그래.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뉴스에 잘 나올 만한 상임위들이 따로 있는 거지. 네. 이 국방이 뉴스에 잘 안 나온다는 거. 이 국회의원들도 무책임한 게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네 번째 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거 대한민국 군에서 특히 있을 수 있는데 주로 대한민국 군이 미군 무기를 주로 도입을 하죠. 그렇죠. 80%가 미군 무기라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자주 국방을 얘기하면서 미국 무기를 많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 무기를 무지하게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전부 다 해외 무기를 도입하는데 프리미엄 비용이 붙게 되지 않습니까? 로비스트. 그래서 여기에서 구조적으로 이미 그러네요. 일정하게 로비 비용이 정해진다는 그 자체에서 비리가 싹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러면 최근 이제 구체적으로 국방비리 어떤 게 있었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그냥 한 동네에서도 이런 장교가 이 짬밥을 가지고 돈을 이렇게 한다는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건데 이 국방비리가 위에서 아래까지 지금 총체적으로 푹푹 썩었던 거죠. 제가 조금 몇 가지 최근에 있었던 국방비리 관련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그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이죠. 2008년 8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무려 27차례에 걸쳐서 해군의 복지기금 5억 2,670만 원을 복지기금을요? 예, 복지기금을 이렇게 횡령을 했대요. 5억이 넘게.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항소해서 집행유예를 풀러났던 거죠. 근데 2008년 8월에 또
STX 그룹으로부터 7억 7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다시 구속이 됐어요. 아 질긴 놈이네. 네. 엄청나게 해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 해군 참모총장이 후원금을 7억 7천만 원으로 이제 약간 조정을 하면서 대통령이 이제 탑승하는 군함에다가 그 당시에 이제 STX 회장 강덕수 회장을 동승하게 해주겠다고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심지어 이제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얘기하는데 STX에서 직접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앞으로 사업할 생각이 있냐 없냐 막 이러면서 협박까지 한 거예요. 결국에 이 사업의 차질을 우려한 STX가 이 참모총장에게 돈을 줬던 거죠. 근데 이 가운데 이 그 군함에 타는 행사를 하는데 경비로 사용된 비용은 2억 9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주머니에 들어갔겠죠? 또 해군 소식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회사 이런 데가 좀 좁다 보니 해군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도 통영함 관련 비리 혐의로 3월 23일에 그 뉴스는 많이 예, 나왔더라. 이 통영함이 그 세월호 참사 당시에 출동 명령이 떨어졌는데 바로 그 통영함이죠. 예, 네. 출동하지 않아서 좀 논란이 됐던 해군 구조함인데 방위사업청의 함정사업부장으로 있던 시절에 통영함의 이제 음파 탐지기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직원들한테 부하 직원들한테 시험 평가서를 조작해가지고 성능이 미달한 장비를 납품하도록 사실상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비리가 이 참모총장에서부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하사관들까지 거의 모든 계급을 빼놓지 않고 있는데요. 뭐 2014년 11월에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이 출범을 했죠. 그리고 이제 뭐 2015년 3월 29일까지만 보더라도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3명이나 비리에 연루가 돼가지고 뭐 이랬었죠. 그리고 또 해군하고 공군 장성이 21명이나 비리 의혹으로 옷을 벗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 비일비재해가지고 언제 한번 국방비리 한번 실사 뜨면 매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이게 또 공군에 가면은 예비역 공군 중장인데 천모 씨라고 하네요. KF-16하고 F4 전투기 정비 대금으로 그 뭐 240억 정도를 가로챈 혐의로 또 구속이 됐고 뭐 이게 그래서 군피야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잖아요. 비행기가 비싸니까 정비 대금만 해도 수백억 대네요. 관리 대급이 비싼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비행기를 팔아먹잖아요. 이게 정말 좋은 게 부품 조달 그리고 관련 정비 계속 돈을 울고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2009년에 MBC에서 그때 당시 이제 용감한 PD 수첩일 때 PD 수첩이 그 한 해군 장교의 양심 선언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해군 납품 비리 의혹하고 뭐 작동하지 않는 뭐 내부 정화 시스템 이런 거 고발하는 내용이었는데 사건 방송되고 한 달 정도 뒤에 이제 해군 간부 4명이 또 구속되고 이 이후에 이제 형사처벌을 31명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통영함 비리랑 관련해서도 전현직 해군 장교가 7명이나 처벌을 또 이제 구속이 됐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해군사관학교 출신 선후배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출동 못한 거예요. 세월호 때. 그렇죠. 이런 게 걸릴, 작동을 안 하고 작동이 안 하는 상황이 걸릴까 언론에 봐. 나와버릴 출동하면 뽀록나잖아요. 와. 그리고 이제 좀 최근에 나왔던 거죠. 육군에서 이제 현역 대령 2명이 불량 방한복 상위 외피하고 방탄복 납품 과정에서 비리가 연루에 대해서 기소가 됐고 그 방탄복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총알을 총알에 뚫리는 그러니까 방탄복. 그놈들은 최고형을 때려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것도 시험 성능 결과를 조작해가지고 목숨이랑 직결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좀 특전사. 우리 네. 유시진 대위한테 납품한 거 아니야. 아니 이건 진짜 이순신 장군은 뭐라 그랬습니까? 부하가 와가지고 장군의 몸은 우리 수군의 몸입니다. 그랬을 때 영화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아니요 수군의 몸이 나의 몸이요. 딱 그랬잖아. 이거 이 새끼들은 뭐예요? 이런 참. 그리고 또 심지어 지난 2011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건데 군이 이제 시중에서 개당 한 10,000원 하는 4기가짜리 USB를 이거는 그 시절에 95만 원. 요즘에 지금 한 10,000원 할 거야. 요즘에 4기가 USB 얼마예요? 10,000원? 10,000원도 안 해. 아니 그러면서 난 그 공보물이 더 웃겨. USB 10,000원짜리 해놓으면서 진동에 강하고 충격이 강하다. 아니, 100만 원. 95만 원이면 95만 최신형 원. 스마트폰인데 그럼 타자도 치고 전화도 되고 인터넷도 되게 만들어줘야 아니 되는 뭐 거 아니에요? USB를 금으로 만들면은 95만 원쯤 그러니까 할까? 4기가짜리 USB가 요즘 나오지도 않아. 4기가짜리요. 100만 원짜리 USB. 예. 야, 이건 그것도 봤어요? 야전 침대 야전 침대 대박. 기억나죠?
저번 방송 때 네.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야전 침대 그냥 우리 흔히 옛날에 보던 완전 싸구려 야전 침대 있잖아요. 라꾸라꾸보다도 못한 거. 근데 그거를 예산을 130만 원으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아. 네티즌이 그걸 보자마자 찾아본 거야. 네. 아마존 외국 사이트 네. 뭐래. 그 장군은 그렇게 한 거야. 아, 이 야전 침대가 한국에 생산이 안 돼서. 아, 그래? 그래서 미국 사이트에 찾아봤지. 똑같은 야전 침대. 13만 원. 13만 원. 10배로 뒤에 뻥튀기. 동그라미 하나 붙인 아, 거. 이 새끼들 기본 10배에서 100배요. 아니 근데 나 좀 의심스러운 게 있어. 우리 왜 청와대에서 몇십만 원짜리 휴지통 쓰고 막 이러잖아. 이것도 이런 비리 아니야 혹시? 어? 네, 문제가 참 말하기도 민망합니다. 네, 진짜 민망합니다. 아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국방부가 그래도 이제 대한민국 내에서 우리나라 내에서 뭐 장군급에서 영관급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비리들은 폭로도 하고 필요하면 이제 구속도 시키고 콩밥도 매이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나라 밖에서 벌어지는 나라와 나라 간에 미국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국방 비리에서는 입도 한마디 뻥끗 못하고 넘어간다는 거. 뭐 어떤 일이 그게 있었죠? 정말 비일비재하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실제 우리 군에서는 미국 군수 산업을 위해서 압력하는 사실상의 미국 간첩이 적발된 적도 있어요. 음. 이게 바로 김상태 전 공군 참모총장이죠. 알죠. 로키드 마틴. 네. 아, 공군 그럼 참모총장이 알고 봤더니 미국 간첩이야? 그럼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에요? 아 이거 참 말씀드려 보세요 한번. 그 당시에 김상태 공군 참모총장이 뭐 했냐면 무기 중개업체를 설립했어요. 그래서 2004년부터 6년 동안 총 12차례에 걸쳐 가지고 공군 전력 증강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합동군사 전략 목표 기획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얘들 만들어 가지고 뭐 했냐? 미국의 군수 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에다 그걸 넘겼다는 거죠. 헐. 대한민국 군의 정보를 로키드 마틴에다 넘기고 수수료로 25억 원을 와. 받아먹었다. 이게 일본 때 친일 군대 있잖아요. 만주국 했던 놈들은 그 박정희 이런 애들 보면 출세에 눈이 밝아지잖아요. 네. 출세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근데 지금 한국 군대를 보면 이제 전작권인 미국한테 있으면서 미국을 그대로 배우는 것 같아요. 미국 애들이 그러잖아요. 국방부 장관, 국무부 장관 한 애들이 군산업체 다시 이사나 그렇죠. 그렇게 대표로 들어가죠. 들어가잖아요. 회전문 인사라고 막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로비를 다시 국가 최고위직에 있던 애들이 나가서 회사에 들어가서 국가를 상대로 로비를 하는 게 일상화돼 있잖아요. 미국 네네. 애들은 그걸 배운 거 아닌가. 그래서 참모총장까지 한 놈들이 나와가지고 국군 기밀을 우리 군대는 이런 게 그죠. 부족해. 이런 걸 치고 들어가면 팔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보를 넘기고 25억을 받아 처먹은 거네요. 아니 그러면 이거 진짜 국가보안법 아니냐고요. 이거. 근데 국가보안법은 간첩도 레벨이 있어요. 국가보안법은 이제 북한과 관련된 것만 국가보안법. 아니 그럼 이런 건 뭘로 처벌받는 거예요, 이런 건? 이거는 국가보안법과 관련 없는 거예요. 횡령?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은 이른바 이제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하고 반국가 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게 국가보안법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반국가 단체인가? 미국은 뭐 어떻게 됩니까? 미국 우리 혈맹이죠. 아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처벌이 어떻게 됐느냐? 자, 대한민국 참모총장급에서 장성급의 이런 핵심 자료지 않겠습니까? 그 핵심 자료를 해외 업체에다 넘기고 돈을 무려 25억 원이나 받아 먹었는데 10년짜리네요. 이 정도면. 그에 대한 처벌이 징역 10년짜리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그래서 2년? 실질적으로 허탈하네. 콩밥을 거의 안 먹은 거죠. 네. 그럼 저도 한 25조 원 하고 그냥 징역 5년 살 걸 그랬나요? 아니 뭐 이석기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은 강연 한 번 하고 몇 년이죠? 9년? 9년. 9년이죠. 90분 강연하고 9년. 예. 그 합정도 마리스타. 네. 그 강연 한 번. 근데 사실 그 강연의 강연록도 국정원이 짜집게 한 거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짜집게 한 거를 한국일보에다가 줘가지고 다 대서특필해가지고 대형 오보를 냈는데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정해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진보 쪽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하나 걸리면 아주 뭐 강연 하나를 가지고 국가보안법을 물어가지고 징역 9년. 야, 징역 9년 진짜. 근데 이 공군 참모총장은 어때요? 거의 뭐 나라의 주요 핵심 비밀을 미국에다가 막 팔아 넘기는데, 그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면 곽 박사 잘 아시잖아요. 네, 정말 경미한 범죄입니다. 그렇죠. 아마 불구속 상태 수사가 되면 그냥 가는 거죠. 네. 좀 주의하세요. 뭐 이런 거죠 이제. 네.
후배들 관리 잘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 하셔도 안 들키게 해라. 거의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오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도 이게 이제 완전히 불균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보수 세력은 뭘 해도 괜찮아. 대한민국 사회에서. 근데 진보 세력은 뭐라도 하면은 착살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예전에 우리 사회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저희 연구소를 용산 미군기지 근처에서 연구소가 있은 적이 있어요. 그러셨죠. 사무실이. 근데 그때도 저는요. 미군기지 쪽으로는 사진도 안 찍었어요. 왜 군사기밀? 혹시나 또 어디 뭐 압수수색 어느 날 들어와가지고 사진 막 보다가 갑자기 이 사람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될까봐. 근데 이게 뭐 또 이런 걸 가지고 한미동맹 얘기도 막 하잖아요. 미국과의 관계는 간첩 행위인데도 간첩 행위로 처벌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식 자체가 없다. 아니 근데 근데 이게 죄명이 근데 뭐였어요? 그러면 횡령? 기밀 누설이겠죠. 기밀 누설? 군 기밀 누설. 네, 기밀 근데 누설. 기밀을 누설했는데 어떻게 집행유예 2년밖에 안 그러니까 될 말이 수가 안 있어? 되는 거죠. 기밀 누설을 하면 기본 간첩 적용이 다 스파이 간첩 적용이 돼야 되는 거. 그렇게 적용이 안 된 거죠, 그냥. 그러니까. 저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이런 게 자꾸 뭉뚱그려서 넘어가지는데 다시 이순신 장군이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까에도 뭐 제가 수군이 나의 몸이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명나라 관련해서 딱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명나라는 오직 명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다. 명나라가 백성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 근데 우리나라 국군은 미국은 오직 국군을 위해 싸워준다. 미국을 위해서 싸우는 나라가 아니다. 이런 게 오히려 전제로 깔려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방비가 한 30조 원이죠. 넘죠. 네. 그 중에 그 국가 예산의 한 10% 이상이 되는 돈. 10%가 좀 안 되죠. 좀 안 네. 되는 돈인가요? 이 중에 80%를 아까 말씀하신 그 미국 무기를 사는데 들여오고 또 절반 가까이. 예, 또 국군 내에 이런 간첩들이 암약을 하고. 미국을 위해서 암약을 하고 아우 진짜. 이러면서 또 그러잖아요. 이러면서 기억나네. 저번에 뭐 한 몇 년 지난 것 같은데 그 국방부 고위 관료가 나와서 그 국방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30조 원을 받으면서 북한이랑 싸우면 1대1로 싸우면 진다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백분 토론에서 그때 손석희 씨가 백분 토론 북한은 진행할 때 1조 원 쓴다 그러거든요. 네. 그때 무슨 얘기했냐면 손석희 씨가 질문을 했어요. 보수 쪽의 사람한테. 아니 그러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기 위해서 국방 예산을 무조건 늘려야 된다는 거냐? 그렇습니다. 더 늘려야 됩니다. 어디까지 늘려야 됩니까? 라고 손석희 씨가 질문했는데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을 때까지 늘려야 됩니다. 요즘은 얼굴은 나 빼다는 안 바뀌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뭐 미사일 실험했다 그러면 댓글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 국방비 비교를 하는데 야 1조 원 쓴다며 북한은 니들은 뭐해? 34조 원 쓰면서 30조 원 쓰면서 이런 얘기들이 슬슬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많이 네. 달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는 부분이 실제로 한미동맹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이 무기가 완전히 불균형적으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매번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국방 비리를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주로 또 자기 자녀들을 이제 군에 보내시다 보니까 군 비리에서 무슨 납품 비리 그리고 뭔가 좀 이제 뭐 채소나 뭐 이제 군에 우리 장병들이 먹는 식단을 약간 좀 부실한 식단으로 운영하는 거 그런 데서는 아주 이제 막 크게 관심이 가고 집중이 되는 반면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비리가 무궁무진은 잘못된 표현이죠. 어마어마하게 널려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미국 무기를 사들이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요. 이거는 조단위랄까 조단위. 예. 완전 근데 이게 매번마다 왜 이렇게 미국 무기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느냐면 주한미군이 항상 그런 입장 가지고 있어요. 아니 무기가 상호 호환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 우리 주한미군은 이를테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도 예전에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데 F-35 이른바 아직 개발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금액이 얼마인지도 몰라. 근데 F-35를 차세대 전투기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논란이 오고 있을 때 매번 경쟁 업체가 입찰한 게 뭡니까? 유럽의 유로파이터잖아요. 그래서 이 영국이나 프랑스가 같이 개발했다고 하는 거. 유로파이터랑 매번 이제 비교가 되는데 늘상 미국 무기가 언제나 최종 평가에서는 선정이 되죠. 하자는 제일 많이 나오면서. 네. 그 핵심 이유가 뭡니까? 주한미군과 호환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뭐냐면 주한미군이 앉아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냥. 주한미군을 바꿔야겠네요.
주한미군도 없애야죠. 바꾸는 게 아니라. 주한미군 어디 주중미군으로 바꿔요? 주한중국으로 바꿔요 그러면? 뭐 지금보다 나쁘겠습니까?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이 주한자위대로 바꾸지 않을까. 정말 충격적인데. 한미동맹 때문에 하자가 있어도 말을 못 하고 있다. 아, 이 국방비리가 많습니다. 국방비리 제가 뭐 저희가 이번 주 이 국방비리 방송을 하자고 했는데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몇 주 전에 했던 아덴만의 영웅 방송 한번 했었잖아요. 네. 청해 부대. 네네. 거기서 또 청해 부대장이 어. 양주를 5,100만 원어치를 5천만 원어치를 예 마셨다고. 네. 5,100만 원. 5,100만 원어치를. 네. 그 양주랑 꿀. 꿀? 두 개. 아, 공금으로? 네. 그런 공금으로 했으니까 이번에. 아니 어떻게 5천만 원어치를 먹지? 룸사롱에서 먹었나? 아니 그게 그냥 어디 사롱에서 먹은 게 아니라 그렇게 양주나 이런 거를 구매했다는 네, 건가요? 그 해외 5,100만 다니면서. 원어치? 아니 해외 다녀서 구매하면 해외 면세점에서 파견. 산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 면세점에서 공금으로. 아, 양주를 얼마나 처먹은 거야 지금. 네, 뭐 그런 것도 나오고 어제도 그거 하나 나오더라고. 그 이포보에서 이포보? 그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갖고 군인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때 구명조끼가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고 양심 선언을 누가 했어요. 맞아요, 봤어요. 아까 방탄복 잘못하면 네. 실전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 나는 이런 것들이 국군이 안보 얘기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북핵이 어떻다, 북미사일이 어떻다, 북 뭐 잠수함이 어떻다 얘기하면서. 근데 이런 비리들을 보면 결국은 이런 걸 가지고 장사를 해먹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장사를 안보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안보를 가지고 종북몰이를 하는 정치권이 있고 안보를 가지고 군대가 장사를 하는. 근데 이런 안보 장사를 하다 보면 우리 장병들이 엄청난 불신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잠수함 타고 출동했는데 이거 깔아앉으면 어떡하지? 그럴 거 잠수함 아니에요. 원래 가라앉는 거야. 아 근데 실제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연평도 때도 잠수 못하는 잠수함이 아니, 보복 포격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저번에도 얘기하셨지만 배추밭에 그냥 논밭에 배추밭에다 뿌렸다. 근데 그게 실제 못 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기상 관측 장비 자체가 고장 나 있었다고. 네. 그것도 비리와 연관돼 있었고. 2014년에 NLL에서 고속정이 북한 경비정이랑 맞닥뜨렸어. 쐈어야 돼. 근데 못 쐈대요. 그때도 포가 고장 나 있었는데 이것도 비리랑 관련돼 있어. 아까 통영함 비리 예. 이런 통영도 거 그렇죠. 보면. 근데 이게 확대되는 게 장병들 사이에 불신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해요. 우리 장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고. 이런 특전사 문제 터져봐요. 그럼 나중에 특전사에서 자 이번에 나오는 방탄복은 신뢰할 수 있는 거니까 입고 돌격하라고. 돌격하겠냐고 지금. 네가 입어봐. 씨.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아, 이런 이게 비리. 그러니까, 예. 어마어마하게 확대된다는 거예요. 비리가 많습니다. 비리가 많은데 이게 자체 정화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년에 지금 한민구 국방부 장관인가요? 네. 한민구 씨가 나와서 얘기했죠. 그 청문회 나와가지고 비리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국방 비리는 대부분 생계형이라고. 생경으로 막 25억씩 받아 처먹으라는 USB 거야? 100만 원에 팔고 USB 100만 원에 이 야전 침대 100만 원에 팔고 생계형으로 양주 5천만 원. 양주가 생활 필수품이에요. 5,100만 원어치 양주가. 하여간 뭐 이런 자체 정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일단은 군 자체를 좀 정상화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보면은 저희 예전에 국가정보원 그 테러 방지법 얘기할 때 그랬나요? 대한민국 국방부가 할 일이 없어졌다. 왜냐면은 전시에 작전 통제 누가 합니까? 미국. 뭐 사실상 한미연합사에서 주한미군이 하잖아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의 지휘가 실질적으로 관철이 되겠죠. 통수권자 그저께 바뀌었던데. 그렇습니다. 스케포로티에서 네네. 이번에 흑인 네, 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전시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평시에는 뭐 하냐? 군대가 평시에 할 게 뭡니까? 관리하는 거잖아요, 관리. 근데 그 관리가 방향이 뭐냐면 사고 안 나게. 어떻게 하면 사고 안 나게. 애들 관리 잘하느냐. 그러니까 진급이 중요한 문제가 되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 그러면 진급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진급 심사를 뭘로 하겠어요? 사고가 나는 뭘로 진급 심사를 할까? 이를테면 장군 대령들을 이제 준장으로 별 달아야 되는데 뭘 진급 심사를 하겠어요? 어떠한 작전 계획 이를테면은 그러면 어떤 전략적인 작전 계획을 누가 수립할 수 있느냐 이런 걸로 심사를 하겠냐고. 그거는 미국의 고유 권한인데 여기서 백날 작전 짜면 뭐예요? 통과도 안 될 건데.
아 그거는 US 아미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는 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는 부대에서 얼마나 사고 안 나게 장병 관리 잘했냐. 뭐 그런 거잖아요. 무기도 미국 무기야. 네. 작전도 미국 작전이야. 군대가 실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군대가 공식 입장이에요. 남북 간에 1대1로 싸우면 우리가 진다. 하지만 미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압도적으로 이긴다. 이게 군대의 공식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뭘라 하려고 하는 거는 자립의 의지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전시 작전권도 가져와야 되는 거다. 그렇죠. 이게 꼭 자주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상식과 군대를- 비상식의 그렇죠. 문제. 아. 네. 그 연평도 포격 때 네. 그 맥도날드라고 미국 그때 담당 장군이 있었나 봐요. 끝나고 네. 나서 한마디 했잖아요. 아니 이라크에 있는 방금 만든 신생 부대만도 못하다 한국군은. 네. 왜냐면 포격을 저기를 쏠까요 말까요? 지금 쏠까요 말까요? 쏴도 될까요 말까요? 이거를 계속 한미 합참에다가 계속 문의를 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응? 왜지? 아, 작전권이 없으니까 현황도 모르고. 근데 전쟁 시기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신대도 어. 계속 그 합참에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맥도날드 장군한테. 그 맥도날드 장군이 너무 당황했다고. 하여간 뭐 정상화해서. 그 다음엔 또 네. 뭐 시스템 전 뭐 작전 군대- 지휘권 문제. 지휘부도 좀 대폭 물갈이 해야 되지 않나. 아까 그렇죠.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특수한 이 아까 사관학교에 그런 딱 한민국부터 몰려있잖아요. 갈아야죠. 그럼요. 한민국 이런 네. 애들부터 다 날리고. 그리고 비리의 온상이 아까 발자를 실 때 보니까 전부 다 공군 참모총장, 무슨 참모총장, 네. 무슨 참모총장. 그러니까 윗대가리들 다 날려야 되는 거고 일단은 저는 근데 이게 군에서는 이제 민간으로 나와가지고 그런 방산 업체 가가지고 또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또 나와서 또 국회의원도 하고 근데 왜 민간에서는 군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지 민간 분야의 전문가들도 완전히 은폐되죠.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아들 군대 안 보내고 싶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군대라는 조직이 자체가 상명하복이잖아요. 상명하복이다 보니까 위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사건이 얼마나 이 심각 군의 위기를 어떻게 실추시켰으며 우리는 이를 적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우각성해야 되고 대책이 뭐냐 이것을 확실하게 낱낱이 밝히면서 야 비리하다가 걸리면 군대에서 작살 나는구나 완전 인간 쓰레기 되는구나 라는 인식이 후대들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후임들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없을 거예요. 어이 장병들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할 것 뭐 이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맡은 바 소임? 그래 나도 맡고 있지. 그래서 이제 거래처 전화하고 그렇게 그런 거 아니냐 지금 사실이. 그래서 상명하복이니만큼 지휘관의 문제가 핵심이고 대폭 물갈이 해야 된다. 옳은 사람에게 맡겨야 된다 거죠. 하나의 예로 우리 임진왜란 때를 봐요. 그 이순신 장군이 키웠던 거북선과 판옥선 그리고 그 아주 용맹스러운 조선 수군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원균한테 맡겼잖아요. 7,000년 해전 때. 어떻게 됐어요 원균이? 다 말아먹었죠. 그냥 작살 냈잖아요. 아까 그냥. 1대1로 싸우면 진다 34조 원 처발라줘도 네. 원균이네요. 그렇죠. 네. 원균한테 맡기면 7,000년 꼴 나는 거예요. 이제 어떡할 거냐고. 시스템적인 개선해야 된다. 제도적 개선해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군의 1년 예산이 30조 원이에요. 30조 원. 30조 원이면요. 1억 원이 30만 장이에요. 30만 장. 야, 아니 우리 장병들 60만 명이잖아요. 장병 1인당 5천만 원씩이에요. 지금. 그렇게 어마어마한 액수를 국방부가 혼자서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지금 북한이 뭐 핵 실험하고 뭐 미사일 쏜다 이러니까 뭐 그 여당 안에서 우리도 핵무장하자 얘기 나오고 또 뭐 사드 들여온다고 사드가 뭐 포대당 미사일 6개 있는 거 포대당 가격이 한 2조 원. 그 대한민국을 커버하려면 2개 거기는 포대? 뭐 기본이 줘요. 기본이 줘. 2개 포대면 4조 원. 얘기도 별로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F-35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한 해 국방 예산을 넘어가요. 만약에 들여오면 30조 원이 넘어가요. 그리고 뭐 정찰기 뭐 얘기하면 다 1조, 2조, 많으면 30조 뭐 이렇게. 근데 이런 상황으로는 이미 제가 볼 땐 방어를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방어. 근데 방어를 할 수 있는 임계치는 이미 넘은 거 아닌가. 우리가 지금 사들이고 있는 게. 이런 걸로는 끝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중국, 뭐 일본, 미국, 러시아 이런 데 둘러싸이는 나라에서 상대에 맞게 비례적으로 우리가 뭐 방어 전력을 갖추고 공격 전력을 갖추고 이건 끝이 없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의 경제 수준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임계치를 넘어선 지는 이미 오래전이다. 이런 걸 그럼 궁극적으로 어떻게 줄일 건가? 어떻게 줄여야 됩니까? 최고의 방어는 평화가 아닌가 네, 싶은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무언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뭐라 그럽니까? 제재 일변도 이거 위한 다른 길 없다. 간담회 때 선언을 또 해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는 길이 없다. 그래서 평화를 위한 외교와 평화 이런 노력을 우리가 좀 병행을 하고 지금 현황을 보면 이런 걸 오히려 전략적으로 더 앞세워야 된다. 평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대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자주 국방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 지난 방송 우리 아부 없는 나라를 했다 그러면 이번은 국방 비리 없는 나라만 돼도 이 나라가 많이 바뀌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쭉 해보면. 네, 그러면 지옥이 차라리 천국 라디오 반민특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땅도 대물림 땅도 대물림 권력도 가진 부자 후손들 일본 장교가 대통령하고 친일파 후손들이 떵떵거리니